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설계하려고 한 미관 개선 등 개발 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일 분반 5조입니다. 저희는 세와 손전탑이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고, 이에 걸맞는 디자인 하나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미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디자인 소개, 기대 효과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사례 소개에 앞서 저희 중간 발표 때 트래킹 코스를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전탑의 설치 목적, 이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야 할 손전탑은 사람이 쉽게 보고 갈 수 있는 손전탑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 중턱에 있는 손전탑,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시골에 손전탑이 들어섬으로써 환경을 해친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손전탑이 저희가 풀어나갈 숙제라고 여겼고,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세와 손전탑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사례를 찾아보았고,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손전탑에 집을 지은 황새가족입니다. 그림의 뉴스를 참고하시면 인구 밀도가 적은 시골의 손전탑 최상단에 천연 기념물인 황새가 둥지를 튼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저희도 앞으로 지어질 손전탑 역시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이고 인공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이는 새가 둥지를 트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들섬 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림의 경로대로 손전탑이 들어서는데 기존의 철새가 월동하면서 꼭 이 충남 소들섬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손전탑이 그림과 같은 경로로 들어서면 더 이상 철새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소들섬은 이 손전탑의 지중화 건설을 요구한 갈등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갈등 사례로 보아 손전탑이 들어서면 기존의 환경을 부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개선시켜야 하고 저희가 풀어나갈 숙제가 여기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전탑으로 인한 조류의 피해입니다. 손전탑 최상단에는 가공지선이라 해서 얇은 한 가닥에 적지선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한 가닥은 새가 미처 발견하기 어렵고 이것 식별하지 못해서 여기에 부딪혀서 골절이 되는 새가 국내외에 여러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전탑 밑에는 여러 개의 고압선이 있는데 이 고압선 사이에 새가 끼어가지고 단락이 돼서 감전이 되는 사고 역시 여러 존재하였고, 이례적으로 이 감전된 새가 추락하여 산불,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해외 칠레에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배경으로 저희는 새와 손전탑이 공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국내에 저희는 새가 많이 오는 지역, 즉 저희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의 금강하부는 가창오리 군무라에서 정말 해돋이와 같은 1년에 몇 번 없는 이벤트로 이 가창오리 군무를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미 유명세를 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호 일대, 남한강, 안산 갈대습지공원, 이러한 지역처럼 내륙에서도 습지, 강, 호를 중심으로 새의 생태계가 번성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해안을 보시면 바닷가를 따라 기러기류 또는 바닷가를 따라 형성된 석호에는 오리류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남 지방의 주남 저수지, 낙동강하고 순천만 탐조지, 이러한 지역의 앞섬 금강하고 같이 새가 너무 많이 관측돼서 이 새를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이는 이미 새 관광이 발달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순천만 탐조지, 낙동강 하부, 주남 저수지, 이러한 지역은 환경보호구역인데 이네가 손전탑이 애초에 들어설 수 없는데 이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 습지 인근에도 순천만 습지에 포함되지 않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또한 새 활동 반경 역시 엄청 넓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새가 가는 길목에 순천만 습지를 벗어난 손전탑이라도 새가 가는 길목에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전탑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손전탑과 새가 공존하기 위해 제시하는 새로운 방안은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살펴준다는 의미하여 새롭게 세보탑이라는 손전탑을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디자인 소개에 앞서 저희는 정말 많은 디자인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중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선별하여 소개시켜드리며 알려드립니다. 손전탑을 보시면 최상단에 새로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저희가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경제성, 쉽게 설치가 가능한지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것은 밑에 손전탑과 같은 철근 재료를 사용해서 위에 조금 추가하는 것이기에 손전탑을 조립하여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단에서 조립하기도 쉽고 같은 철근 재료를 사용하기에 비용 역시 극심하게 늘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둥지를 자세히 보시면 방구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에 비바람이 거슬고 이런 악천후를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구 형태로 설계하였고, 또한 새 둥지가 천적에 너무 쉽게 노출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막혀있는 방구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면을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송전탑 최상단에 저희 구조물이 있는 만큼 가공지선과 또 엮어서 새 사고를 좀 줄여볼 수 없을까 저희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조사하던 중 새가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스키장에 가셨으면 하얀 눈밭이 자외선 반사가 너무 심해서 선크림을 덧발라라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외선 반사를 이용해서 이 자외선을 새가 보고 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 햇빛의 자외선을 최대한 많이 반사시킬 수 있는 그림과 같은 다각도로 자외선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구형태가 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자외선 반사가 가장 강하다는 하얀색 도료를 사용하자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를 검증하고자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께도 자문을 드렸으나 이게 실제 저희가 손전등 페인트 도료를 채취하고 또 분광 강도기라는 기기를 돌려가지고 그 페인트의 파장 스펙트럼을 얻으려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반사하는 파장들, 흡수하는 파장들을 저희가 직접 알아보기에 너무 학문이 깊이가 있어서 이를 직접 저희가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대 방안으로 햇빛의 자외선이 저희 방구를 통해서 하얀 색깔을 통해서 반사를 되면은 이 자외선 반사를 보고 새가 자외선을 보고 가공선으로부터 그래도 조금 더 높이 비행해서 이 가공선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한 밑에 물 빠진 구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새를 연구한 사람의 말을 참고하였습니다. 새가 악천후가 너무 심하면은 새끼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새가 둥지를 한번 쓰고 나면은 다음 새가 둥지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둥지가 송전탑 최상단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다음 또 사람 손길이 다시 닿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사하던 중 그림과 같이 헬기를 이용해서 물을 주사해서 애자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둥지도 2, 3년에 한 번씩 애자 청소하는 김에 쓱 이제 여기 둥지도 청소를 하고 밑에 물 빠진 구멍을 통해서 배수가 되어서 저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저희가 고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으로 기존에 탄전에서 디자인한 친환경 송전탑 디자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쟁반형 송전탑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선 황새와 같은 천연 기념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창, 태안, 철원 이러한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디자인의 쟁반형 인공 둥지탑을 많이 설치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배경으로 저희도 기존에 송전탑 간격대로 둥지가 있으면 둥지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새가 분명히 사용을 안 하고 버리는 둥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등과 같이 둥지 사이에 쟁반형 송전탑을 추가해서 이제 철새가 월동하면서 새끼를 품고 알을 품고 있다. 이러면 잠시 둥지로 가서 이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좀 날아가면서 잠시 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쟁반형 송전탑에서 저희가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포착에 다이버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공지선에 새가 송전탑에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버터를 설치한 사례가 여러 존재하였습니다. 보급이 이미 활성화돼 있어서 이는 기존의 항공장애인구가 아니라 오로지 새가 송전탑에 막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버터를 설치한 사례인데 저희도 보시는 것 같이 꽃형, 은표형, 좀 친환경적인 송전탑이다 좀 알리기 위해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모탑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을 보존하는 시골에 송전탑이 들어서면 분명히 지중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중화 비용 대비 저희 친환경적인 송전탑, 세모탑은 충분히 저렴하게 송전탑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새와 송전탑 간의 사고를 막고 새의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저희의 이런 노력은 ESG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활동을 노력을 한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겟한 것은 송전탑이 흉측스럽다. 미각 개선이지만 아무래도 이 흉측스럽다는 저희는 집값, 전자파 이러한 문제로부터 야기된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이 저희는 먼저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값과 전자파 문제를 야기한 송전탑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송전탑으로서의 인식 개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앞선 순천만 탐조지, 금강하고 이렇게 새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 저희 세모탑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제 그 새 사진을 찍고 그 새 사진에 이제 세모탑이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둥지가 있는 송전탑이 뭐지? 사람들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한전에서 송전탑을 이용해서 좀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저희의 최종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저희 3D 프린터 활용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뒤에 실제 구현해서 나타난 한 번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저걸
제가 참고로 새들이 전선에 많이 부딪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원래 새는 전선에 앉잖아요. 전선에 앉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독수리나 이런 거는 사람 시력의 5배에서 몇 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서 먹이를 발견할 정도로 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걸려 부딪혀 죽는 새들은 제가 볼 때는 봉사 새들이나 거의 확률이 없고요. 소들섬에도 제가 있다 왔는데 거기 환경단체나 조류보호협회에서 가져온 시체, 사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문 보도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주로 방송이나 신문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다 100% 믿을 만합니다. 거기 가창오리 떼가 수백만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한두 마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게 부딪히다가 죽는 가능성이 높다.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거기 소들섬에 가면은 진짜 가창오리가 많습니다. 거기 들판이기 때문에 낙곡을 먹기 위해서 가창오리들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 쫙 있다가 군무를 지으면서 하는데 그 수많은 오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전선에 거쳤다고 막 보도를 엄청나게 사람이 중국하면 더 많이 보도를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좀 과하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저도 이거 30몇 년을 철탑을 세우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저런 디자인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새한테 분양할 게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캠핑 용도로 써도 되겠는 정도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였고요. 네, 3D 프린터. 저기 3D 프린터로 아마 출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그 원반액으로 인한 저 형태는 저희들이 아까 그 환경 친화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저렇게 설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경제성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필요 없이 철탑이 그 부재를 두꺼운 걸 써야 돼요. 태풍에 넘어지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 저희는 보통 765 철탑은 100년에 한 번 넘어질 걸 가정하고 세우는데 태풍은 1년에 엄청나게 우리 부산은 특히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센 태풍이 한 5개에서 나오고 작은 태풍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오는데 태풍에 견디려면은 저렇게 구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부재를 두껍게 써요. 그럼 중량이 많이 나가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경제성이다. 경제성을 낮춰야 전기요금도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봤습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조원들은 지금 이제 직접 발표해 주신 조원들은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전기공학과이고 이제 나머지 여성 세 분은 무역학부, 법학과, 경영학과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엄청 좋은 말로 엄청 파고드는 느낌이 되게 들어가지고 약간 빨빨대 과몰입해가지고 빨려들으면서 잘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학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그게 느껴졌어요. 경영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겉을 넓게 막 훑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은 이제 부장님께 잘 말씀해 주셨으니 이런 형태의 융합을 한 팀의 결과물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감탄과 이렇게 창의력에 이럴 수 있구나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 뭔지 저희가 전공이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물이고 이런 정도의 이렇게 파고드는 힘이 있으면 그게 어떤 안이 되었든 쟁반이 되었든 저는 사실 새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약간 저 둥지가 왔는데 약간 어쩔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마니아들을 위한 또 한정가의 또 콜라보가 있다면 또 새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다이버트라고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이게 정말 학술적으로 이끌거든요. 해외에서 저희도 학술적으로는 파고들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너무 보급이
보급이 이미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요? 예 맞습니다. 항공상인구가 아니라 오로지 새가 서브탑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보았을 때 계속 다이버터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서 저희도 국내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국내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그라운드 결국 제국에 있는 한 가닥 선에는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눈이 뭉쳤을 때 눈이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전선에. 이게 계속 뭉치면 눈무게이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 전선 위에 못처럼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전선을 감아요. 감아놓으면 이 눈덩어리가 자중에 의해서 미끄러지면서 그 못에서 갈라져서 눈이 더 이상 크지 않고 떨어지게 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런 기구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게 진짜 그 새 용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좀 한번 지금 뭐가 인지적으로 30분 넘게 부정있게 의문점을 던져준 것만 해도 이번처럼 참 틀림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대두하는 농담에 가서 웃겼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오는 졸음이나 모든 피로를 딱 씻어줄 정도로 부산 사투리를 조금 쓰시면서 발표하시는데 진짜 저도 머리카락 있게 잘 맞습니다. 저 아이디어는 정말 이거 저기 부장님 갖고 가시죠. 이거 남부건설인데 그게 진짜 저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진짜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거의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태풍이나 이런 거 그러면 분명 근데 요즘 날개 없는 선풍기처럼 다 뚫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됐었을 텐데, 그죠? 예. 정확하게 검증하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지식이 얄팍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학과 교수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네, 그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정말 참신하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10초까지 각 발표 조마다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재밌게 참신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셀캐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